좋아요, 여러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도 초반에 배운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복습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아이고, 이거 아니다. 대륙의 분포 변화. 이 파트는 이제 복각, 평각 이런 얘기가 잘 나왔었죠. 근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복각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평각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복각을 이용해가지고 대륙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그 분포를 어떻게 밝혀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용어를 정리를 해야겠죠. 용어에 대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용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깔고 그 이후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지?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되는 거지. 용어는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돼. 이걸 너무 꼼꼼히 막 한 글자 한 글자 외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용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자기북극, 두 번째는 자북극. 이게 자북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진북 잠시만. 그리고 진북이 있죠, 진북.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자기 북극은 이제 이론상의 개념이에요. 이론상. 실제 개념이 아니라 이론상의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자북극이랑 진북은, 아이고, 이거 선생님 잘못했다. 맞네. 자북이랑 진북은 실제야, 실제. 이거는 실제에 있는 거를 용어로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은 실제로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이론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지자기 북극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구를 그리고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자석으로 봐요. 자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극은 자석의 S극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극은 자석의 N극이 돼요. 아이고, 잘못했다. 에? 잠시만. 오케이. 자석의 N극이 되죠. 그래서 자기력선, 자기장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려지죠. 이거. 됐죠, 여러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때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자석으로 본다는 개념이 뭐냐면 쌍극자 분포라고 해요. 쌍극자 분포. 쌍극자 분포, 쌍극자 자기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지구를 하나의 자석으로 본다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구를 쌍극자 분포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이론상이야. 실제로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자석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려면 오른쪽에 있는 자북을 봐야겠죠.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어딘가 여기 S극이 있겠죠. 여기 S극이. 그리고 다시 할게. 여기를 하자. 여기를 S극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쌍극자 분포, 그러니까 자석의 비유를 하면 얘랑 정반대의 N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구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지구는 여기 정반대에 있지 않고 N극이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에 있지 않아. 선생님도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근데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그때 실제 S극, 그러니까 실제 S극을 우리는 자북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북. 그리고 실제 N극을 우리는 자남이라고 말을 하죠. 자남. 여기까지 됐죠. 잔압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잠시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자기, 자북, 자남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자기장, 지금 자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자기장이 중요해요. 옛날 자기장이 어떻게 변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할 때 이 자북이랑 지자기 북극이랑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해요.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실제로는 달라. 방금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실제로는 두 개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옛날 자기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다르게 하면 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됐죠, 여러분? 이 두 개가 선생님 같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같다고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겠지만 실제 자북에 그림을 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냥 같다고 해서 그냥 같구나 그냥 하나만 외워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가 다르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앞으로 풀 때는 이 두 개를 보통 같다고 보고 시작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보통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내려가나? 오케이. 합쳐서 두 개 같다고 가정하고 보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 여기 S극, 여기 정반대에 N극,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냥 보통 그려요.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 두 개는 다르지만 같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보통 문제가 나오면 밑에 있는 그림을 보통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진북이 있어요. 진북, 자북, 그리고 지자기 북극 이런 거랑은 다르죠. 진북은 지구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요. 자전축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뺑뺑뺑 돌아요. 그리고 여기 꼭대기 여기를 우리는 진북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우리는 진남이라고 부르겠지. 좀 어색하지만 진남 이렇게 불러요.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다시 말하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이 정확히 뭐고 한 글자 한 글자 뭔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걸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 나가 보려고 하는데 칸이 없네. 음, 잠시만. 어,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나 더 열지?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빈 페이지 삽입. 좋아. 두 번째 거로 여러분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는 이제 평각 복각을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평각 복각. 두 번째는 평각 복각. 이제 평각이랑 복각의 개념을 하려면 앞에 우리가 용어 정리했던 거를 잘 떠올려야 돼요. 평각은 기본적으로 진북으로부터 잰 자북의 위치.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채팅에서 물어봤네. 자남이 어떤 이유로 S극의 정반대에 위치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위로 올라가 볼게. 이게 이 자기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장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너무 크게 그렸네. 내핵이 있고 그리고 외핵이 있잖아요. 외핵이 있고 여기 이제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건 누구냐면 이 지구 안에 들어있는 이 외핵이 만들어내요. 외핵.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외핵이 만들어내거든요. 외핵은 여러분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건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 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석 같은 것들이 액체 상태로 녹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지금 액체니까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이 계속 움직여. 외핵 안에서. 그러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석은 고체죠. 자석은 고체니까 여기 S극, 정반대는 무조건 N극이 있어야 돼. 이렇게 보지만 얘를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이기 때문에 자북과 자남이 계속 움직여. 그래서 정반대에 있는 경우를 사실상 보기가 힘든 거죠. 계속 움직이니까 갑이.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어. 자남 자북은 조금씩 계속 이동하고 있거든. 왜냐면 액체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석이 고체가 아니라 액체로 이루어진 자석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지연이 됐니? 자, 오케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평각과 복각. 평각은 진북으로부터 잰 자북의 위치. 자, 이 말은 뭐냐면 진북과 자북은 다르다는 거지. 진북으로부터 잰 자북의 위치니까 우리 이거 했었죠. 기억나요? 지구 자기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미안. 이거 지구 자전축이죠. 지구 자전축을 그리면 자기장은 얘랑 일치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S극, N극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들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진북과 여기 있는 자북의 위치는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간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편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북의 위치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복각이야, 복각. 복각을 해볼게. 복각이라는 거는 거기 개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침반의 지침과 자침과 그리고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 각도를 우리는 이 복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말하는 나침반의 자침은 지구 자기장 방향과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완전 복습해 주는 거 처음부터 복습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자기장 방향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지구가 있고요. 여기 S극, 여기 N극이고, N극. 여기가 자북이겠죠? 자북이고, 여기가 자남이겠죠? 자남. 그래서 아까 자기장 그리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돼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림을 좀 못 그렸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나가죠. 됐죠. 이때 이 나침반의 자침은 지구 자기장 방향과 같으니까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복각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는 거지. 여기 수평면이랑 이루는 각도니까 다른 색깔로 이루는 각도니까 선생님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북에 서 있어요. 자북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집 수평면이 이렇고 지금 자기장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북은 복각이 플러스 90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남으로 가볼게. 자남의 수평면은 사람은 이렇게 서 있겠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서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지금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지금 자기장이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이거는 복각을 마이너스 90이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이거 지금 뒤로 뒤집어야 돼. 자남에 있을 때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중간을 자르면 여기는 우리는 자기 위도라고 불러요. 자기 위도. 자북, 자남, 자기 위도. 위도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사람을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이랑 여기 A에 서 있는 사람이랑 여기 B에 있는 사람이랑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죠. 자, A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서 있을 때 A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그려지고요. B에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두 경우 둘 다 자기 위도인데 자기 위도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얘들이 바뀔 수 있다. 모양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그림 그냥 들고 오는 거야. 이 그림 들고 왔을 때 북반구의 경우 지금 질문 뭐라 했냐면 자기 적도랑 자기 위도랑 다르다고 했거든요. 자기 적도랑 자기 위도. 미안하다 쌤, 이거 자기 위도라 했네. 이거 자기 적도다. 미안하다. 이것 때문에 이거 자기 위도가 아니라 자기 적도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기 적도랑 자기 위도는 달라.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이거 자기 적도죠, 적도. 미안. 됐죠? 자,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지평면을 기준으로 자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다 들어오도록 그려져요. 이 각도가 다 다르죠. 각도를 복각이라고 말을 하죠. 각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다 들어오도록 그려지고요. 남반구는 기본적으로 나가도록 그려져요. 이때 말하는 북반구, 남반구는 이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한 북반구, 남반구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도, 그러니까 지금 지구본을 봤을 때 이거 뭐죠? 지구 자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반구, 남반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과 아래쪽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은 북반구는 다 들어오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남반구는 나가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 이거 설명이 너무 많이 길어지네. 큰일 났네.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이용한 해석이죠. 오케이. 그럼 잔류자기가 뭔지 알아야겠죠. 잔류자기. 자, 기본적으로 마그마
좀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마그마가 굳으면 암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 배웠죠? 마그마가 굳으면 어떤 암석? 화성암이 돼요. 화성암. 여기서는 화성암을 말하고 싶어요. 화성암이 될 때 이 마그마 안에 들어있는 자성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성 광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석의 역할을 하는 자기장과 연관이 있는 그런 광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성 광물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 마그마가 굳어서 화성암이 될 때 자성 광물도 같이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자성 광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당시 자기장 기록을 남겨요. 네, 남겨요. 이때 자기장 기록을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성 광물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그 당시 자기장 기록을 분석해낼 수 있고 이 자기장 기록을 분석해내면 대륙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4번에 나오죠.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이거 뭐죠? 복각인가요? 복각이죠, 복각. 복각 0도. 그리고 이거는 위도 0도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 그래프에서 위도 0도와 복각이 0도인 지역은 같게 그려지죠. 자, 위에서 그림을 봤을 때 위로 잠시만 올라갈게. 이거죠. 그림을 봤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다시피 잘 봐요. 보다시피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적도와 자기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적도는 지금 서로 다르죠. 서로 달라야 돼. 왜냐하면 자북과 진북이 다른 것처럼 자기 적도와 그리고 실제 적도는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위도와 복각이 지금 같다고 돼 있지. 0도일 때는 점이 일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 가정은 오랜 시간 평균한 지자기 북극은 위치는 진북과 같다. 여러분 이거 학습지에 나와 있죠? 같다. 이게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진북은 움직이지 않는다. 진북은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을 해야만 이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푼다 이러면 보통 이제 2번 가정이 있을 거야. 2번 가정. 보통 이 가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그래프를 사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이어가지고 이제 그 학습지 밑에 보면 판게아가 어떻게 이동을 했네. 그리고 에팔레치아 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졌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 대륙의 분포 변화죠. 이제 활동지를 할 건데 그 전에 혹시 질문이 있어요? 질문? 좋아요. 질문 없으면 이제 뒤에 활동지를 할게요. 여러분 활동지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 있죠? 이거 펴면 돼요. 이거. 자, 이건 아까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볼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선생님이 읽어볼게. 암석 속 자성 광물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지구 자기장 기록이 남는 현상을 자화라고 말을 해요. 자화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기록을 잔류자기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이러한 기록을 잔류자기라고 말을 한다. 인도 대륙에 기록된 암석의 잔류자기를 분석해보니까 7,100만 년 전, 그리고 5,500만 년 전, 그리고 3,800만 년 전, 그리고 1,000만 년 전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기록을 보니까 밑에 복각 저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6, 마이너스 21, 30, 그리고 마이너스 49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 하면서 여러분 그 문제 풀 시간 줄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시간 주고 선생님은
질문을 답해 줄게요. 자, 일단 밑에 한번 볼게요. 1번, 그래프의 복각, 위도는 각각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보자. 여기 그래프에서 봤을 때 방금 했던 거죠. 이 위도와 그리고 복각은 기준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여기 적으면 돼요. 일단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나름의 답을 적어보죠. 1번부터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동 경로에서 그 서현이가 뭘 질문을 했냐면 어, 진북의 위치가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 왜 가정을 하는지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변해요. 진북의 위치도 실제로는 변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는 대학교 때 배우는 거야. 지구과학 2 해도 안 나오고요. 대학교 때 들어가서 배우는 거거든. 지구과학을 전공을 하면. 근데 실제로 진북의 위치는 변해요. 근데 우리는 안 배운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그쵸. 자전축이 잠시만. 그쵸. 자전축이 변하는 거죠. 자전축이 변하니까 진북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파트를 할 때는 진북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생각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거든. 진북이 뭐 변한다 안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그냥 진북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푸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좋아요. 뭐 사실 안 변하는 거 없어. 다 변해요. 질문. 지금 질문에서 뭐 나왔냐면, 저 그래프에서 위도 0도랑 복각 0도는 이제 같은데 나머지는 왜 값이 다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나머지 값의 다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게 뭐죠? 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1번 하면서 같이 해결해 줄게요, 여러분. 1번 하면서. 1번 여러분 대략적으로 풀었죠? 1번 선생님이, 엥? 엥? 선생님이 1번 하면서 같이 해결해 줄게요. 1번. 자, 기본적으로 복각은 기준이 뭐가 다르죠? 복각은 기준이 뭐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구 자기장이죠. 지금 마음이 급해서 선생님이 그냥 답을 말할게요. 지구 자기장이죠. 위도는 여러분, 위도는 기준이 뭐죠? 위도는 어, 지구 자전축이죠. 됐죠, 여러분?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복각 같은 경우는 이제 S극, N극 이렇게 그렸을 때 어, 여기서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복각이라고 말을 하고요. 위도를 하면 이 그림에 그대로 하면 위도는 얘랑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뺑뺑뺑 돌지. 그러니까 이 두 개, 이 라인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두 개 기준이 다르다. 값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준은 하나는 지구 자기장이고 하나는 지구 자전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뭘 했냐면 위도랑 여기 복각이랑 이 영도는 값은 같은데 나머지는 왜 달라요?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나머지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위도는 여러분 지구 자전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거는 몰라도 돼. 지금 하는 거는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을 하는 거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굳이 몰라도 돼요. 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그은 선이거든. 위도는 이게 위도야. 그은 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복각을 할 때 여기 S극 여기 N극이 나온 거는 이게 복각이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 이 두 개를 지금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복각을 했을 때는 이 위도처럼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고 왜냐면 액체기 때문이야. 얘를 만드는 게 액체기 때문에 자를 잰 것처럼 쭉쭉쭉 이렇게 위도처럼 그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그래프를 사용하자 이렇게 우리가 한 거죠. 과학적으로 가깝게 그래프를 좀 그렸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적도만 맞춰준 거죠. 가정을 적도만 이렇게 같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은 밑에 거부터 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계속 할게요. 밑에 것도 시간을 줄게. 2번 그림을 그리려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거는 뭐 가정 그냥 바로 할게요. 첫 번째는
그 오랜 시간 평균한 선생님 미안 선생님이 좀 게을러서 여기 있죠 여러분. 자 여기 있습니다 가정.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적으면 돼요. 선생님 좀 게을러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적어야 돼.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적어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이번에 적어주면 돼요. 오랜 시간 평균한 지자기 북극의 위치는 진북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이거 여러분 학습지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빨리 넘겼으면 학습지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워 넣어도 돼요. 3번 여러분 볼게요. 지도상에 A, B, C, D에 각각 들어가야 될 복각을 표에서 찾아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위에 보면 A, B, C, D가 있죠. 그럼 여기에 각각 복각이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오른쪽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를 이용을 했을 때 위도가 대략적으로 이만큼이구나. 아 그러면 복각이 이 정도일 때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 위도가 이만큼이네. 그러면 이 값이 여기 들어가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복각. 사실은 저 왼쪽에 있는 지도를 선생님이 줬으면 안 됐는데 지도를 주는 바람에 그냥 지도 보고 사실은 해도 상관없죠. 자, 그거 같이 해볼게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D에 들어가야 될 값 뭐죠? D에 들어가야 될 값? 4개 중에? 채팅에 적어볼까요? D에 들어가야 될 값? 오케이. 마이너스 49죠? 마이너스 49. 이거는 쉽게 사실 할 수 있죠? 마이너스 49. 사실 여러분, 이 그래프, 선생님 그림을 안 주면 그래프에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림을 줬으니까 사실은 D, C, B, A 순으로 지금 올라간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값이 가장 작은 거는 D겠죠. 마이너스 49. 그 다음은 C가 마이너스 21이고요. B는 6이 되고 A는 30이 돼요. 이건 할 수 있겠죠. 위에 쭉쭉 올라가죠. 이걸 여러분 해볼게. 그러면 위도는 얼마쯤일까요? 위도. 복각을 이용해가지고 이 그래프에 대입을 해서 위도를 대략적으로 적어보세요. 각각의 위도. 얼마인지. 이거 정확한 값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하면 돼. 대략적으로. 이거 다 찾아야 돼. 각각 위도를 찾아야 돼. 각각 위도. A, B, C, D 위도. 자,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9 위에 그래프에 보면 이거 선생님 지울게.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있죠. 마이너스 49 복각 마이너스 49 대략 이쯤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얼마쯤 나오냐면 어, 어, 대략 사실 선생님도 답을 적어 왔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정확히 얼마인지. 30 정도 된대. 약. 그 뒤에 붙어 있는 S는 이제 남쪽이라는 거죠. 위쪽에. 위도는 북반구, 남반구가 있으니까 북반구는 N으로 표시하고요. 남반구는 S로 하죠. 그래서 약 30 그리고 남이 30. 그 다음 약 1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은 약 이거 읽을 때 11S 이렇게 안 읽고요. 남위 11도 이렇게 읽어요. 남위 30도. 근데 복각이 6.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복각이 6이라는 건 뭐야? 이제 플러스로 넘어왔죠? 위도상으로 봤을 때도
북방구로 넘어와야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북방구 n이 붙겠죠. n. 값이 얼마쯤이냐면 3 정도 된대요. 3. 이거는 북위 3도라고 읽어야 돼. 북위 3도. 그리고 그 위에 얘는 30도니까 북위 1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보고 값을 대입하는 거, 값을 찾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아까 선생님이 체크한 거 이거 있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 가지고 플러스로 넘어온다는 거는 뭐예요? 복각이 플러스로 넘어온다는 거는 북방구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복각이 마이너스 값인 거는 남방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다음 거 11분 남았네. 아니다. 20분 남았네. 다음 거 할래? n이 아니라 e 아니냐고? n이 아니라 e? 그 질문을 지금 뭐라 했냐면 여기 북반구 n이 아니라 e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e 아니냐고? 근데 이스트 웨스트 이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질문만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북, 남, 동, 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 이스트 웨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도를 넘어갔느냐, 적도가 밑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걸로 여러분 넘어갈게요. 시간이 20분이나 남아서 그 다음 거 안 하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 그 다음 거는 그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고요. 개념만 하고 학습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여러분들 볼게요. 그 다음 거는 상부 멘틀의 이거 복습만 하고 학습지는 다음번에 할게요. 멘틀의 활동지는 운동과 플룸 운동. 미안한데 이거 하고 질문 한꺼번에 받을게요. 자,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 나오죠. 여기서는 플룸 구조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일단은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상부 멘틀의 운동부터 뭐죠? 됐다. 오케이. 아니야, 안 끝났어. 아니야. 가지 마. 자, 할게요. 자, 상부 멘틀의 운동. 볼게요. 이게 핵이 있고요. 가지 마. 자, 볼게. 여기 판이 있고, 그리고 여기 멘틀이 있죠? 그리고 멘트를 두 개로 나누어요. 아래 있는 거 하부, 여기 위에 있는 거 상부 이렇게 나누죠. 상부 멘틀의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판구조론이랑 똑같죠. 판구조론을 말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상부 멘틀이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우리 상부 멘틀을 여기서는 사실 연약권이라 부르죠. 연약권. 얘들이 뺑뺑뺑 돌면서 뭐 다양한 운동이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 이게 상부 멘틀의 운동이고 이제 플룸 운동은 좀 다르죠. 플룸 운동은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요. 일단 판, 멘틀, 그리고 핵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는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 멘틀 전체를 이용해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쭉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상부 멘틀의 운동은 쉽게 말하면 판구조로는 상부 멘틀만 움직이는 거고요. 플룸 운동은 뭐죠? 멘틀 전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멘틀 전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말고 멘틀의 움직임 말고도 힘이 두 가지나 더 있어요.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첫 번째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령에서 솟아오른 판이 중력을 따라 미끄러지는 힘이 있죠. 그
그 학습지에 나와 있다시피 1번이 훨씬 강해요. 1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번은 좀 약해요. 이거 2번. 1번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런 힘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이제 플룸 운동이 중요해요. 플룸 구조론이. 플룸 구조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자, 플룸 구조론으로 갈게요. 플룸 구조론. 4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요. 볼게요. 플룸 구조론. 플룸 구조론은 판 이렇게 판이 있고 그리고 내핵 그리고 외핵 그리고 멘틀 이렇게 있죠. 자, 기본적으로 플룸 구조론은 이제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뜨거운 플룸 그리고 차가운 플룸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판의 경계에서 이제 섭입대가 있죠. 섭입대가 있으면 미안 그림 하나 더 그려야겠네. 잠시 4분 안에 안 되겠다. 상부 멘틀 여기 하부 멘틀 이렇게 있죠. 자, 판의 경계 섭입대에서 이렇게 얘들이 이제 밑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그 해구 딸 지금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상부 멘틀의 운동이랑 플룸 운동 중에서 뭐가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둘 다 맞는 거야. 지난번에 선생님 말했다시피 판 구조론이랑 플룸 구조론은 누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다 맞아요. 둘 다. 상부 멘틀의 운동도 일어나면서 걔들 때문에 판의 경계의 운동도 일어나면서 플룸 운동 때문에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서로 보완 둘 다 맞는 거예요. 맞다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야. 둘 다 옳은 거야. 다시 돌아와서 섭입대에서 판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해구 따라서 계속 해양판이 들어오면 여기 계속 이 쌓이는 물질이 쌓이겠죠. 쌓이면 얘들이 무거워요. 이제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훅 떨어져요. 이때 떨어지는 얘를 우리는 차가운 플룸이라고 해요. 이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멘틀과 외핵 경계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면 얘들이 지금 해양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에 머물러 있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외핵 근처로 가게 되면 뜨거워요. 그래서 얘들이 다시 녹아. 그래서 다시 멘틀의 일부가 돼요. 그러다가 어디 부분에서는 다시 멘틀, 뜨거운 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온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뜨거운 플룸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열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가희가 질문한 것처럼 상부 멘틀의 운동이랑 플룸 운동이랑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판 구조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플룸 구조론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은 설명을 못했어요. 판 구조론은. 왜냐면 판 구조론은 판의 경계에서만 무엇인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판 내부에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 라고 했을 때 플룸 구조론이 딱 등장을 해요. 플룸 구조론에서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올라온 이 부분에 열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판의 내부에서 무엇인가 발생할 수 있다. 미안, 20분까지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자, 여기서 열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뜨거운 플룸이랑 차가운 플룸은 누가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거는 지진파 가지고 알아냈어요. 지구 내부로 지진파를 훅 보냈을 때 지진파도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디 구간에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어디 구간에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이거 왜 그럴까? 지진파의 속도는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밀도예요. 이 물질의 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차가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미안, 이렇게 할게. 속도가 크다는 거는 밀도가 큰 부분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밀도가 작은 부분이에요. 자, 같은 멘틀인데도 누구는 밀도가 크고요. 누구는 밀도가 작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밀도는 온도랑 관련이 있거든. 차가울수록 밀도가 좀 커요. 그래서 지진파를 흘려보냈을 때 속도가 빠른 부분이 있네. 이거 뭐야? 여기 차가운 부분이 있네. 밀도가 큰 부분이 있네. 차가운 플룸이고요. 여기는 뜨거운 플룸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지진파를 흘려보냈을 때 속도가 느리면 밀도가 작은 부분이 있네. 뭐 밀도가 왜 작지? 라고 했을 때 온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구나. 여기는 뜨거운 플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 이 결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점이야, 결국. 열점의 이동, 열점 하나를 우리는 분석해내기 위해서 이 플룸 구조론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활동지를 하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채팅창에 학번 안 적은 사람들은 적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 사람은 남아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